두 번째는 원숭이를 묘사한 예술품입니다. 조선에는 원숭이를 표현한 그림도 많고 그 다음에 무슨 조각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승업이 원숭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연 속에서 폭포가 있고 어떤 나무에 원숭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물원이나 이런 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자연 속에서 원숭이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조선이 뭔가 원숭이가 살았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죠. 하담이 원숭이 모자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붉은 원숭이죠.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라는데 바로 조선에서 말하는 원숭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엄마 원숭이가 있고 아들 원숭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언덕에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건데 장승업이 송화 고승도라는 그 그림 속에서 원숭이가 있는데 산 속에 조선에 원숭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속에 특히 산사 이런 사찰에 원숭이가 많이 살았는데 스님이 이게 나타나니까 영특하게도 원숭이가 어떤 불경을 바쳤다라는 이런 참 영특한 그런 원숭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뭔가 조선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원숭이 그림인데 자 원숭이 보면은 특이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이거는 청자를 원숭이 조각을 했어요. 모자를 해서 국보 275라고 그래서 원숭이를 이렇게 묘사할 정도면은 뭔가 조선에 원숭이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죠. 이거는 김유신묘의 12지 신상 중에서 원숭이 상입니다. 원숭이가 옛날부터 이렇게 12지 신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숭이를 묘사한 글자. 뭐 중국이나 다름없이 조선은 한자 문화권인데요. 이 한자 문화권의 그 조선에서는 이렇게 원숭이를 표현한 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려 30개나 있다고 그래요. 이게 30개가 있다는 거는 원숭이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참, 그러니까 어떤 원숭이가 어떤 거라는 거는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걸 연구한 사람도 없고요. 그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종 원숭이가 조선에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명언인데 그만큼 이런 원숭이를 표현한 그런 속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이게 같이 놀이할 때 부르던 그 동요 그런 놀이가 있죠. 원숭이 엉덩이라고 했는데 원래 똥구멍입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이런 동요가 있어서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놀았죠. 자,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각종 조선시대 문헌에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 참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많이 나옵니다. 원숭이란 단어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고전 번역서에 조선시대 때 문헌을 기록한 고전 번역서에 93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79회, 승정원 일기에는 79회, 일성록에는 1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또 잔나비라고 그러죠. 잔나비라고 찍어봤더니 고전 번역서에는 82회가 나옵니다. 무려 총 합계를 해보니까 1188회의 원숭이를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속에 원숭이가 엄청나게 많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오늘 이후로 조선에는 원숭이가 이렇게 많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갑니다. 하나라도 건지고 갑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 야, 조선에 원숭이가 많이 살았단다. 너 이 사실 알아야 돼. 꼭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 그런데 원숭이 종류가 아까 제가 한 30개 이상 된다 그랬죠. 왜냐? 한자 원숭이 한자가 3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숭이 종류는 무지 많죠. 그 중에서 원숭이 종류, 우리가 지금 문헌에서 밝힌 원숭이 종류 몇 가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산시 문집 제5권에 비비가 나오고 성성이 나옵니다. 비비는 뭘까요? 개코 원숭이, 성성이는 오랑우탄. 야, 이게 조선시대 문집에 나와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진 시집이죠. 시문집. 자, 거기 보면은 제5권에 시 5월 7일 내가 보은산방에 있는데 장공이 술을 들고 찾아와 주는 후의를 보였다. 주역 감계 육사의 운을 따서 그와 함께 주고받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를 썼어요. 어디냐면 보은산방에 비비 개코원성입니다. 비비는 함부로 웃지 않고 성성은 술을 즐기지도 않는다네. 쓸모 있는 나무는 도끼 일찍 맞고 뭐 이런 쭉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비가 나오고 성성이 나옵니다. 비비 개코원숭이. 아까 개코원숭이는 어디에 산다고 그랬죠? 아프리카 중부지방에 많이 살고 아라비아 반도도 일부 산다 그래요. 또 개코원숭이도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리고 오랑우탄. 성성이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또 사람 사는데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술도 얻어먹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랑우탄은 술을 또 싫어한다고 뭐 그러네요. 자, 주에서 비비는 개코 원숭이를 뜻한다. 성질이 사납고 잡식성이다. 아프리카, 아라비아에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쪽 지역의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조선 땅이니까 사람들 많이 가봤다는 얘기죠. 이거는 동물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개코 원숭이 모습입니다. 자, 코가 길고 아까 보여준 개코 원숭이하고 또 종류가 틀리죠. 자, 오랑우탄. 동물에 가면 이런 오랑우탄 많이 보죠. 굉장히 느립니다. 오랑우탄은 주로 어디에 서식을 많이 하냐면은 보르네오 섬.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하고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여기에 많이 삽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동물을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렇죠. 정약용은 그 옛날에 유배 갈 당시에도 지금 조선의 뭐 제주도나 어디 남쪽에 유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베트남 쪽으로 유배됐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거기 정약용이 쓴 책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자, 이번에는 포도를 좋아하는 긴팔 원숭이. 자, 포도를 잘 따먹는 긴팔 원숭이인데 강희맹의 칠원절구라는 시에서 보면은 자, 조선의 긴팔 원숭이들이 이 검은 열매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이게 찾아옵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포도를 좋아하는 긴팔 원숭이를 말합니다. 한자는 저라고 표현했는데 이 저는 긴팔 원숭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 많은 한자어 중에서 이게 바로 긴팔 원숭이 모습입니다. 이 긴팔 원숭이는 주로 어디에 사냐면은 말레이 숲, 말레이 반도 그런 데 서식을 합니다. 중국 남쪽에 광서성, 귀주성, 광동성 전부 남쪽이죠. 그 남쪽 동남아시아, 인도에도 살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그 아시아의 남쪽에는 다 긴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긴팔 원숭이 얘기를 조선시대 때 문집에서 포도나무를 잘 따먹는 긴팔 원숭이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 원숭이의 종류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 검은 원숭이가 아까 어디에서 살았다고 했죠? 강릉 땅에 살았는데 이런 검은 원숭이도 살았습니다. 이런 검은 원숭이가 백과사전에 찾아봤더니 필리핀에 이런 검은 원숭이가 있다고 그래요. 필리핀도 조선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조선입니다. 대조선인데 이 하삼도 지방에는 다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하삼도는 뭐죠? 하삼도가 뭘까요? 하삼도. 세 개의 팔도 중에서 세 개의 도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남쪽에 있는 도가 전라도, 동남쪽에 있는 도가 경상도, 서남쪽에 있는 도가 충청도입니다. 다 열대지방이에요. 그럼요. 전라도는 완전히 가운데입니다. 근데 세 나라가 다 열대지방이에요. 이 하삼도, 이게 지금 원숭이는 다 열대지방에 살아요, 이렇게. 자, 여기 비비가 살고 있죠, 아프리카에. 성성이 여기 보르네오 섬.
그다음에 긴팔 원숭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 중국 남부 여기에 다 긴팔 원숭이가 살고 있는 데예요. 그다음에 검은 원숭이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산더 원숭이는 주로 중국 쪽에 많이 살아요. 중국 쪽에. 자, 원숭이의 종류를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벌써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게 다 나옵니다. 이 원숭이 종류를 이렇게 범주를 살펴봤더니 조선의 강역이 보여요. 왜냐하면 조선 땅에 그런 원숭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대조선은 바로 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남쪽 지방이고 이 북쪽 지방은 한대지방,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보세요. 평안도는 아마 유로까지 간다고 저는 봐요. 원숭이는 전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게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이고 조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원숭이들은 바로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또 최근에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쪽도 조선 땅의 흔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동국조선이 이 아메리카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깊숙하게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연구한 거는 이쪽 중국하고 가까운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조선의 강력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